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아이드릭입니다. 저 오늘 휴림 네트워크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좋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 좋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얘는 원래 간만우라는 종목이 요때 물량을 못 뺐잖아요. 그 다음 거래금지 당하고 원래는 정리매매까지 갔었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고 해서 거래 재개를 강제로 이렇게 시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의 대부분이 다 날라갔죠. 다 날라가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껍데기만 사실 남은 기업을 휴림 그룹에서 얘를 사실은 무자본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액면 분할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분할을 했다는 얘기는 주식수를 잘게 쪼갰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때는 분할하기 전에 이렇게 주가를 올려서 했거든요. 올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올린 다음에 위에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에서 판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액면 분할해서 주식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밑에서 액면 병합을 했습니다. 이거를 분할한 다음에 주식을 이렇게 질질 끄면서 이거 매집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락 매집. 하락 매집입니다. 이 구간은 보면은 물량을 넘기기 위한 상승이 없었거든요. 아니면 CB 발행은 중간에 계속적으로 했을 겁니다. CB나 이런 것들. 그래야지 얘네들 물량 확보가 좀 더 쉽게 됐을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CB 전환 보이시죠? 이게 2022년도에 CB 전환한 게 이제 뭐 전환이 됐겠죠, 주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액면 병합을 여기서 다시 시킨 다음에 감자를 했죠. 왜냐면 얘가 가만우가 그래도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다음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많았어요. 자본금이. 자본금 지금 얼마입니까? 14억 남았어요. 지금 뭐 2000%가 까였으니까 거의 더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서 여기 보시면 유보율이 이렇게 3144%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보율은 유보액을 자본금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한 거예요. 얘 지금 유보액 얼마입니까? 14억 아닙니까? 14억이 자본금이니까 유보액은 3000%니까 저거 곱하기 3000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보액이 이제 많이 마련이 됐죠. 그럼 그 돈을 다시 빼돌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기업 망가뜨리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영상들 많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감자한 다음에 한 번은 주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렸고 여기서 또 뺐죠. 또 뺀 거예요. 얘네가 애면 병합을 해서 주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하면서 매집하고 여기 털고 나가는 개미들 물량 다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도 받고 그 다음에 감자 위에 주가 또 올려가지고 왜냐면 이제 지들이 다 확보를 했을 테니까 물량 다 털어내고 다시 분할을 했죠. 분할을 이렇게 하면은 뭐가 그러냐면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나요. 근데 이게 증감은 마이너스 0.01%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 다음에 장내 매도를 해버려요. 얘네가. 자, 액면 분할을 했죠. 280만 주가 있던 주식수가 1400만 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팔 주식이 더 많아진 거예요. 유통 주식수 증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얘네는 매도를 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공시를 하나씩 보십시오. 그러면은 딱히 좋은 내용의 공시가 없습니다. 진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다면 차라리 주식을 더 얘네들은 매입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주가 급등 사업 다각화 청신호 이런 내용의 뉴스를 내고서 개미들이 달라붙게끔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휴림 네트워크스는 제가 좋게 요거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얘 대주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림 네트워크스의 대주주는 휴림 로봇 파라텍, 휴림 에이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도 다 그 되게 웃긴 게 휴림 로봇도 그렇고 휴림 에이텍도 그렇고 다 원래는 얘네 기업이 아니었어요. 휴림 애들이 무자본 M&A로 다 먹은 겁니다. 얘는 원래 이름은 DST 로봇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DST 로봇도 나중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얘도 많이 동전돈 내면 다시 감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액면 병합, 액면 분할을 반복하면서 주식을 계속적으로 지금 유통 비율 많아졌죠? 이거 액면 분할을 다시 하면요. 유통 비율이 다시 낮아집니다. 왜냐면 대주주 비중이 늘어나게 되니까. 자, 휴림 에이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휴림 에이텍도 그나마 휴림 에이텍은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얘도 보면 유통 비율이 많고 얘 원래 디아크라는 종목이었거든요. 디아크는 재무도 괜찮고 나쁘지 않았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휴림 로봇한테 먹혀버렸죠. 얘도 CB가 있죠. 재무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디아크가 한데 휴림 로봇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근데 보면 주가가 얘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럼 얘도 멀쩡한 기업을 이런 식으로 작업치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매각할 겁니다. 보통 다 이래요. 이러다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공시 내용에서 이렇게 상상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자본 M&A로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상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조금 그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파라텍도 그렇고 사실상 조금 그렇긴 한데 휴림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이면 건드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고 드립니다. 뭐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슈팅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슈팅 나오는 게 걔네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슈팅인 거고 슈팅 만드는 목적이 물량 탈출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타만 접근을 하셔야겠죠. 예, 어쨌든 제 의견이니까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혹시나 혼자서 뭐 주식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해도 됩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호회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저랑 같이 하셔도 됩니다. 다만 뭐 신분이 확실한 오래 할 수 있는 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힘에 붙인다 싶으면 이제는 제가 회원은 그만 받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저랑 같이 하는 분들만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제가 경제적으로 은퇴를 시켜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누군가의 은인이자 영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인생이 즐겁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 혼자 하는 것보단 100명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면 1억인데 100명이 100억 아닙니까? 이게 덩치가 크면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저랑 뜻이 같다면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저는 유튜버 아이드릭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먹고 사는 40살 남자입니다. 일단 저는 주식 투자로 먹고 사는데 다 손절했습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주식을 사려면 1,000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프리 IPO라든지 전환사채, CB 이런 걸로 매입을 한다면 일반 개미보다 훨씬 더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못된 놈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성은 높게 투자 방식을 바꾸고 싶더라고요. 현재 2개 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상 수익률은 3배, 300% 이상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손절하고 국내 주식 사고 팔고 하는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상위 플레이어가 되고자 합니다. 응? 안 그러면 평생 개미라니까. 화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 예? 너무 화가 나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자! 달리자! 국내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하겠다느니 개똥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바지 벗기고 물 뿌리고 빠따라도 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 투자하기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시장은 바닥을 만들면 반등을 줄 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국내 증시가 병신인 이유는 일단 기업이 성장해서 커졌다 싶으면 바로 분할을 해가지고 기업가치 찐빠르고 카카오만 해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덩치 키우고 자회사 상장시키고 노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을 노리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내 주식은 배당은 요만큼 지 전만큼하고 주가 하락은 끊임없이 나오니까 내 회사 대표 데려다가 싸대기 100만 대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맘 놓고 기업에서 그냥 돈 빼고 자산 빼돌리게 하는 거라니까. 개같은 시장에 실망해서 저는 지금 3가지의 투자 방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 IPO예요. 상장이 100% 확실시된 종목을 상장 직전에 매입하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만기가 됐기 때문에 환매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은 보호예수가 걸린다고. 기간 투자자잖아. 보호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상장한 다음에도 3개월, 6개월, 1년 뒤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곳으로 매각을 하는 거죠. 그 물량을 받아오는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도 2~3배는 먹고 나가는 거야. 공모주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장인 첫날에 개같이 슈팅 나오잖아요. 첫날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인 거죠. 못해도 100% 이상 수익이 나옵니다. 2배, 3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열갑절, 백갑절은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눈을 돌렸고요. 두 번째는 거래정지 종목 매입입니다. 향후 거래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싼 가격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보통 돈이 급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넘기는 편입니다. 아프시거나 당장 내일 돈이 없으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은. 세 번째는 기존 하던 국내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처럼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요새 안 좋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최대한 매집주 위주로 저는 매매를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저도 어떻게 커버를 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미국 주식 투자는 저는 고려 중입니다. 화성 갈 거니까?
왜냐하면 좀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어요. 들어가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제가 경제적으로 은퇴시켜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프리-IPO를 보통 몇십억씩 투자를 하니까 제가 자금력이 딸립니다. 제 돈을 때려박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투자들이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같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주식시장이 개인들이 확실히 불리한 시장이야. 열받잖아요. 개인 투자자 말고 먼저 선점한 놈들은 쉽게 개미들한테 넘기고 등쳐먹고 돈을 번다는 게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로 대표자부터 시작해서 지 물량 팔아치우고 빤스런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는 차라리 제가 그 기득권 세력이 되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힘을 뭉치면 기득권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달립니다. 달리면 이 마음이 지켜질까요? 경제는 돌고 돕니다. 지금의 하락도 언젠가는 멈추고 다시 상승장에 올 겁니다. 그것을 같이 대비하는 저와 뜻이 같은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